만일 영화에 음악이 없다면,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의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이걸 쓸 찬스가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 소위 바로크 음악이라는 건데요,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상류층이 즐겼다는 이 음악의 특징, 엄격한 형식미 그리고 장식성, 이렇게 말합니다. 평론가들은 이 영화에 나오는 호화주택 소유자인 박 사장과 같은 소위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크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음악이 진짜 바로크 음악이 아니에요. 짝퉁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음악감독 정지일 씨가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직접 작곡했다는 곡입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영화이니까 충분히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하죠. 그러면 정재일 감독은 왜 이렇게 직접 수고까지 했는지 이제 짐작하실 수 있죠? 제가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을 언급한 것은요, 이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영화 속 음악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조지 루카스라는 영화 감독 혹시 아세요? 진짜 유명한 감독입니다.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이걸 만든 이 조지 루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의 절반은 음악이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음악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현대 문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학은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과 같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수학도 영화 속 음악처럼 우리 삶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의 대상에는 수와 도형 이렇게 있죠. 우선 이 중에서 수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수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몇 시인지 확인하잖아요. 집을 나서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때부터 수를 이용합니다. 아침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달걀 삶을 땐 냄비에 물을 얼만큼 담아야지, 또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려고 프라이팬에 오일을 얼마나 뿌려야지. 물론 짐작으로 하겠지만 수가 필요합니다. 다.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죽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몇 도에서 얼마나 데워야 할지, 이런 모든 상황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수가 없다면 정말 난감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그리고 이 수를 표기한 숫자, 이 둘이 보여주는 위력 정말 막강합니다. 수와 숫자가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학교 성적, 입학 성적, 취업 성적, 이 모든 거 숫자로 표기됩니다. 신용 점수는 또 어떠세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것도 수와 숫자가 판정해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 자체가 요약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수와 숫자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주위에 숫자만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도형도 있어요. 저의 이전 영상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통안전 표지판.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곧 철길 건널목이 나타나니까 주의하라. 십자교차로, 회전교차로 또는 오르막 경사, 내리막 경사, 미끄러운 도로가 나타나니까 주의하세요. 강변도로도 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주의하라. 뭐 이런 등등의 도로 상태나 주변의 위험을 경고하는 주의 표지판. 노란 바탕에 빨간 삼각형 테두리로 되어 있잖아요. 눈에 그래서 잘 띕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들은 주의 표지판들과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금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자 자동차나 보행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규제 표지판 이렇게 말합니다. 흰색이나 파란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의 원이나 역삼각형, 그리고 정지 표지판만 빨간색의 정팔각형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표지판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 자동차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유턴하세요, 주차장 표시, 뭐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통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시 표지판. 모양은 삼각형, 원, 사각형 다양하네요. 바탕은 모두 파란색이에요. 그 때문이지 앞에서 본 규제 표지판과 주의 표지판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아무튼 교통 표지판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원,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런 기하학적 도형들을 이용했다는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디자이너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기하학 도형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사실 문자보다는 물론 그림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놀이삼아 하는 과정에서 기하학 도형이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교통 표지판에 예에서 보았듯이 기하학적 도형에 색깔까지 입혀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고입니다.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물인 로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형이 로고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그란 원입니다. 스타벅스, 폭스바겐, 펩시,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에게 낯익은 이 기업들 로고 모두 원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로고에 선이 들어가 보세요.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 집중이 안 되죠. 그런데 원은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시선을 집중시키죠. 저의 지난 영상에서 팔각정 예로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원에 담긴 이미지가 무한함, 전체성, 완전성, 순환적 움직임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 모양의 로고는 단결, 헌신, 포용성과 안정감 같은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때문인지 원 모양의 로고가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첫인상을 가장 오래 남기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로고를 만들 때 원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각형 모양의 로고도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레고 장난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 전부 사각형 로고를 사용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죠? 안정성, 균형감, 그래서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사각형 로고는 보다 전문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각형 로고는 자칫 단조롭고 밋밋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는 어떤 색상을 선택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국 BBC 방송의 로고를 한번 보세요. 독특하게도 흑백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송사 측에서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각형은 전문적,
그리고 강인한 이미지를 준다. 뭐 그래서 현대적인 느낌의 비즈니스 로고에 유행처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모양의 로고는 어떨까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삼각형에는 이중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꼭점이 위로 향한 삼각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몸, 마음, 영혼의 결합을 통해서 영적인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로고처럼 안정감,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델타항공, 아디다스 로고, 뭐 이런 에너지와 함께 역동성이나 혁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구현할 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로고는 건설이나 자동차, 과학 또는 테크놀로지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미쓰비시, 구글, 유튜브 로고처럼 말이죠. 그런데 꼭지점이 아래를 향한 역삼각형, 좀 다른 느낌을 주죠. 불안감 또는 모종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요, 동시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성도 함께 떠올려 보여줍니다.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역으로 그만큼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기 게스라는 로고를 보세요. 맞춰봐 또는 추측해봐, 이런 명령조의 단어인 게스, 그 밑에 물음표가 있죠. 아래를 향한 삼각형 꼭지점과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만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삼각형은 학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도형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합동 조건, 닮은 조건, 이런 건 있는데 사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오각형의 합동 조건,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삼각형을 기본 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본 도형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때